그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맞다. 그 1회 OX 아까 내가 잘못 말했잖아. 이번에 1회 그 제일 첫 번째 OX 있잖아. 노자는 하늘을 인간이 특별히 편애하지 않는까지 맞거든. 근데 인격적 존재가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말했어. 비행기 못 봤어. 인격적 존재 틀린 말이야. 인격적이란 말은. 그다음에 3번에서도 3번의 분배적 정의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폭력이 목적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지. 맞죠? 없잖아. 아까 폭력이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목적의 정당성, 사회 정의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율이 맞는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4번이죠. 4번. 3번에 4번. 나도 네, 그렇죠. 그다음에 12번 봅시다, 얘들아. 12번에 일단 싱어랑 롤스 입장인데 제가 니은을 기억을 넘어갈게. 니은을 보면 차등의 원칙 위반 여부가 뭐하기 어렵다? 확인하기가 어렵다. 사람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즉각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알겠죠? 바로 그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롤스는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알겠죠? 근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 위반은 즉각적 확인이 가능하거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이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3번에 마찬가지로 롤스 입장이죠. 롤스 입장이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형식이잖아. 맞지? 청원의 형식이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죠? 이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인 거니까 이해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얘들아 결국은 시민불복종이 준법의 일부 그리고 부정의에 대해서 반대할 일부 간의 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나는 부정의에 대해서 저항의 항의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의무잖아. 근데 시민불복종은 그 상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가 맞는 말인 거지. 롤스 입장에서.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유를 워낙 많이 했다. 맞죠? 한계, 참여 범위에 대한 한계가 필요할 수 있다. 라는 롤스 입장이니까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14번에서 일단 홉스랑 로크죠. 홉스랑 로크인데 얘들아 홉스 입장에서도 주권이 설립 목적 뭐야?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알겠죠? 생명을 보호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권한이 제한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일단 홉스 입장에서 틀린 거야. 애초에 주권자 절대 권력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한에서의 절대 권력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군주의 권위에 따라야 돼. 의무라는 것도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권한이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설립 목적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누구나 다 자율권은 존재했고 그 다음에 3번도 워낙 많이 했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은 오로지 로크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은 3번. 맞죠? 물론 홉스도 절대군주를 통해서 개인의 소유를 보호해야 되지만 소유권을 자연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라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4번은 어떠한 논란도 없는 이라고 하면 로크 입장에서도 틀린 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에 얘들아 제시문에서 보면 어쨌든 주권자가 많이 했던 이야기 맞죠? 파기하면 있을 수 없고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나 해서도 문제일 수 없고 홉스 입장이고 나 밑에 거는 또 로크다 맞지? 그러면 1번에서 얘들아 뭐가 틀리니? 1번에서 절대군주가 시민과 신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잖아. 신의 계약은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 우리끼리 계약을 하고 군주한테 주권을 부여하는 거니까 절대군주가 계약을 해서라고 하면 틀린 말인 거지.
다음에 2번은 좀 너무 지역적이긴 한데 홉스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계약으로서 모든 권력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양도한다. 이건 X. 알겠죠?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네, 3번은 그렇죠.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공정한 재판관도 없고 다 자의대로 판단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편파적 재판관이 각자가 되는 거지. 각자가. 그리고 절대로 재산권을 양도 안 한다고. 녹화. 맞죠? 집행권, 처벌권을 양도하는 거지. 그리고 5번에서 완전한 자유라는 거는 둘 다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맞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는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5번은 둘 다 안 되는 편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16번 보자. 싱어랑 롤스죠? 맞죠? 싱어랑 롤스의 시민부국종이고 워낙 많이 했던 거 기업은 싱어만 가능한 표현이고 많이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은은 얘들아 시민불복종에 따라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될 수 있다. 싱어 입장에서 감소될 수 있다. 맞죠?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롤스 입장에서도 알고 있어. 혹시나 이게 수능에서 만약에 롤스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위법행위라는 측면에서 불복종을 통해서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될 수 있어. 롤스도. 알겠죠? 위법행위라는 측면에서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될 수 있다. 이거 원래 싱어 표현인데 롤스한테 물어봐도 감소될 수 있다라고 좀 알고 있어줘.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둘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는 합법 X니까 답은 2번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 롤스 입장에서 워낙 많이 했던 거. 이거 작년 수능이네. 맞죠? 소수자가 가진 정의관이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잖아. 그게 어떤 정의인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게 다수의 정의관이라면,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가진 정의관이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이라면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됐죠? 1번은 틀렸고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일수록이라고 안 되죠. 애초에 롤스한테서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니까 비합법적 정부에 대한 저항이 아니잖아. 다음에 3번에서 법의 경계선 밖의 행위라고 표현했고, 맞죠? 밖의 행위, 위법행위로서. 그 다음에 4번에서 심각한 부정의가 있을 때 시민불복종 아니야. 애초에 합법적인 절차들이 존재하잖아. 알겠죠?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인 거지. 시민불복종이 유일하다 이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5번에서 얘들아 이거 체제 안정을 위해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니라면 그 법을 오히려 따라야 될 준법의 의무가 존재하니까 답은 5번이죠. 맞죠? 자, 한 번 더. 홉스. 그 다음에 로크. 맞죠? 로크 입장. 대인이들아 홉스랑 로크 입장이고 그러면 1번에서 이성이 없는 X, 이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홉스한테서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조를 위한 행위가 도덕도 아니고 비도덕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도덕도 아니고 비도덕도 아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로크한테서는 저항권을 통해서 폐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4번은 홉스랑 루코 공통으로 나왔던 건데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한 평화를 위협한다면 그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지. 둘 다. 알겠죠? 외국인 처벌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말도 안 되고 분석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자, 그 다음에 19번에 대해보자. 지금 갑은 싱어, 을은 테일러, 그 다음에 병은 레오폴드죠. 그러면 인간, 동물 다르게 대하는 것 싱어한테서 옳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바로 틀렸고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 입장이니? 원래 테일러랑 레오폴드의 표현이잖아. 맞지? 내가 이런 것들은 싱어나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싱어나 이거는.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맞죠? 테일러, 레오폴드 공통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생태계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의 본래적 가치라고 해버리면 생태계가 본래적 가치니까 누구만 가능하다? 레오폴드만 가능한 표현이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니을 보면 그냥 모든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라고 했는데 싱어나 레건은 안 된다고. 싱어, 레건이 모든 동물을 이야기하지 않잖아. 근데 테일러나 레오폴드는 살아있기만 하면 알겠죠? 공동체 구성원이기만 하면 모든 동물들이 다 고려 대상인 거니까 싱어가 아닌 테일러, 레오폴드의 공통점인 거지. 답은 디귿 니을 5번,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기억에 보면 그러니까 20번 약간 느들은 5번. 일단 답은 5번이고요. 자, 일단 기억에 이게 인간의 도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일단 칸트 입장에서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 알겠죠? 칸트 입장에서. 근데 이거 누구도 가능하냐면 싱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싱어는 다만 그게 이거를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인간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동물을 배려하는 건 종차별주의고 근데 동물을 배려하는 게 결과적으로 인간의 도덕에도 도움을 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싱어가 동의하는 표현이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야. 이거 칸트만의 입장은 아니야. 알겠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감각이 없는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 테일러랑 뭐야? 테일러밖에 안 되네. 맞지? 테일러밖에 안 되니까 니는 맞는 말이지. 테일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트에 따르면 의무의 대상에 인간이 아닌 존재는 포함될 수가 없죠. 맞죠? 근데 비이성적인 생명체가 포함될 수 있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싱어한테는 일부 동물 그리고 테일러한테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디귿을 싱어랑 테일러의 공통점이니까 디귿 맞는 말. 알겠죠? 의무의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종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거 다 가능하죠? 차별과 차이로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 되는 거지. 됐죠? 어쨌든 칸트는 절대로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동식물이 되면 안 돼. 관련된 의무는 존재하더라도. 그래서 답은 어쨌든 5번이고요. 자, 그러면 21번에 저기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데카르트. 맞죠? 답은 데카르트 동물기계로. 그 다음에 끓는 뭐야? 그런 이딴 사고. 이게 나는 생각할 때 고로 나는 존재하는 데카르트잖아. 이딴 사고로는 가능계를 알 수 없대. 특히 살고자 하는 생명에 둘러싸여 있대. 살고자 하는 의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 슈바이처. 생명중심주의자인 슈바이처지. 살고자 하는 의지. 맞죠?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되겠죠? 생명 의지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병은 삶의 주체니까 레건이거든. 그럼 1번에서 이성의 요구가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갑과 을이 비교했을 때 갑이 오히려 이성의 요구가 결정하잖아. 데카르트는. 맞죠? 이성의 요구가 결정하는 거니까 1번은 데카르트 입장에서 틀렸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 인식의 주체가 있을 때 인간이 인식의 주체야. 알겠죠? 인간이 인식의 주체고 인간이 아닌 나머지 존재는 이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인식의 대상이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것 또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거는 슈바이처가 데카르트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잖아. 데카르트는 인식의 대상은 오로지 물질이고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 2번. 3번은 얘들아 이거는 누구도 동의하니 슈바이처도 동의해야 되니까 C가 되면 안 되고 4번에서는 생명을 지녀야 한다. 이거 몇 번 나왔던 표현이잖아. 그러면 생명을 지녀야 한다라는 거는 무생물이면 지닐 수 없다 이 말이잖아. 무생물이면 지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레건도 동의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고 5번에서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되는 존재가 있냐 레건도 있지만 데카르트는 그게 뭐야? 인간이잖아. 그렇죠? 데카르트 인간이니까 답은 2번이지. 자, 그 다음에 22번은 얘들아 빨리 할게. 칸트랑 갈등이고요. 자, 이 소극적 대안으로서의 연맹이라는 표현도 좀 알면 좋고요. 칸트에 따르면 세계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적극적 대안이야. 적극적 대안. 알겠죠? 오히려 평화연맹이 소극적 대안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연맹은 소극적 대안으로서
영국 평화에 이바지한다 하는 말이야. 알겠죠? 세계공화국은 적극적이지만 이거는 권리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 2번 정치 체제와 무관하게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화연맹의 가입국은 공화정이어야 돼. 공화정이어야 돼. 공화정.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1번 이건 쉽게 넘어갈게. 23번에 1번이고 롤스랑 싱어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서 싱어랑 롤스 입장인데 맞잖아. 싱어 저명령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죠? 의무가 중단될 수 있는 조건부적 명령입니다. 이거 재작년서는 맞죠? 무법국가도 독재나 착취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고통받는 사회도 독재나 착취로 인해서 빈곤할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독재나 착취라는 것은 무법국가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렸고요. 물론 롤스 입장에서 원조는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충고야. 근데 뭔 아니야? 강제는 아니야. 알겠죠? 충고일 수 있으나 강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 25번에 또 마찬가지로 칸트랑 갈등인데 통치자가 정치 권력을 모두 소유하는 정치 형태는 공화정이 아니죠. 알겠죠? 이거는 전제군주정이잖아요. 군주정.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의 토대가 될 수 없지. 이건 공화정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무리 평화가 이성의 명령이라도 반드시 민족들 간의 뭐 필수적이다? 계약은 필수적이고 그 계약으로서 연맹체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3번은 물론 직접적 폭력이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폭력들이 다 문화에서 시작되거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건 아니야. 독자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답은 4번이죠, 맞죠? 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26번에 칸트랑 또 마찬가지로 현실주의네, 모겐소. 근데 얘들아, 이 1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세계시민법. 알겠죠? 세계시민법이 뭐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국정에서 뭐 공화정치에게만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연맹에 가입된 시민으로만 한정되지 않아. 알겠죠? 세계시민법은 그냥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야. 모든 구성원들에게. 꼭 연맹에 가입국이어야만 보장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입법자가 법률을 집행하는 체제. 자, 얘들아, 공화정의 핵심은 뭐야? 권력 분립이라고. 알겠죠?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된 게 공화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을 집행한다고 입법과 행정권이 일치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되면 안 되겠죠? 알겠죠? 그럼 이걸 당연히 뭐 해야 되니? 개선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이 체제를 개선해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지. 3번. 당연히 현실주의는 자국의 이익이 목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위반하는 것도 정당할 수 있죠. 4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5번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라고 하면 현실주의 입장에서도 동맹과 같은 협력을 이야기하잖아. 맞죠? 그래서 5번은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5번. 자, 그 다음에 27번에서 얘들아 계속 이야기했듯이 갈등에서 서로 영향을 줘. 알겠지? 서로 영향을 줘. 폭력의 삼각형 기억하면 되잖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2번 갈등은 얘들아 무조건 어떠한 수단도 아니야. 평화적 수단으로서야. 평화적 수단으로서. 그 다음에 3번 또 나와있죠. 얘들아 평화연맹이 군주 국가들 간의 계약이 아니라 아까 뭐 공화정치 국가들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군주국 간의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에 비해서 평화연맹은 공화정치 체제의 국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 4번이네. 맞죠? 답 4번이고. 그리고 5번의 진정한 평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애초에 갈등만 다 되잖아. 무력 개입 맞지? 무력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어. 그리고 칸트는 어쨌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5번은 일단 갈등만 다 부분은 틀렸지.
그리고 28번에 이게 머리가 좀 너무 여기가 비연기이긴 하지만 에피크로스랑 플라톤이잖아. 맞지? 좀 에피크로스 플라톤이긴 한데 1번의 불면에 대한 갈망은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삶의 부재가 악 아니잖아. 에피크로스한테 죽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 맞지? 2번도 틀렸어. 그러면 3번에 봐봐. 철학자는 육체는 보낸다? 소멸돼. 영혼이 불멸하는 거지. 맞죠? 육체는 소멸돼. 4번. 두려워해서는 안 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5번인데. 그러니까 이게 생존하는 사람들한테는 에피크로스가 쾌락주의인데 왜 절제가 가능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에피크로스도 쾌락주의자지만 절제하는 삶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복잡하게 말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에피크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이 고통과 불안이 사라진 상태거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진 상태. 고통과 불안이 사라진 상태라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또 뭐가 생기니? 고통이 생겨.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의식주 같은 것들 좀 최소한으로 충족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해. 절제하는 삶. 근데 아마 기출 딱 보면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의식주의에서 예전 기출 중에 에피크로스가 나온 적이 있거든. 당연히 에피크로스인지 모르고 부른 거였지만.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의식주의에서 음식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피크로스들, 유교들 다 중용,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치면 에피크로스도 당연히 절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피크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은 고통과 불안이 사라진 마음의 평온함이야. 알겠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해. 왜냐면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고통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5번은 에피크로스도 가능한 것이다. 플라톤이야. 당연하잖아. 모든 계층들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게 절제니까. 모든 계층. 29번은 그냥 유교 도가고요. 답은 쉬우니까 4번. 그쵸? 4번. 얘들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저기 3번에 보면 도에 따르게 되면 삼가 죽음의 구속으로부터, 구속이 집착이잖아. 삼가 죽음의 구속,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자유로워질 수 있는. 했죠? 그다음에 30번은 에피크로스랑 하이데거인데 당연히 에피크로스한테서 죽음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거든.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니까 답은 1번이죠. 그리고 2번은 계속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3번은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 죽음을 향하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죽음에 이른다, 죽음에 향한다. 그리고 4번은 주체적인 삶, 실존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내세를 성찰하거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게 하이데거거든요. 기출에서도 하이데거는 이 죽음이라는 게 삶을 성찰하는, 알겠죠? 내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찰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절대 안 되는 게 에피크로스지. 애초에 에피크로스는 죽음이라는 게 내세를 성찰하는 게 아니잖아. 내세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세를 성찰이라고 해서 에피크로스가 틀렸다. 그렇게 있고 얘들아,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어쨌든 그 과제 두 개, 오늘 지금 추가 문제랑 그리고 OX 있죠? 저번 주에 OX 다 확인 한번 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알겠죠?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전신급까지 해야 돼요.